넘어 앞으로 낙동강아 가리켜라 우리는 전진한다 원한이야 피에 맺힌 저 불을 무찌르고서 꽃잎처럼 사라져간 조루야 잘 자라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낙동강아 가리켜라 우리는 전진한다 원한이야 피에 맺힌 적군을 무찌르고서 꽃잎처럼 사라져간 조루야 잘 자라
해상방위대 목포 해군 경비부 입속으로 해상방위대 전람지구 부대장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저희 선박이남을 동원해서 공기 포괄합니다. 인천에서 제가 싸웠습니다. 해상방위대 목포 해군 경비부 입속으로 해상방위대 전람지구 부대장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저희 선박이남을 동원해서 공기 포괄합니다. 인천에서 제가 싸웠습니다. 해상방위대 목포 해군 경비부 입속으로 해상방위대 전람지구 부대장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저희 선박이남을 동원해서 공기 포괄합니다. 인천에서 제가 싸웠습니다. 정치 안 해요. 제가 안 해요. 이건 내 문제니까 내가 안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강제로 시키는 거예요. 정치 안 해요. 제가 안 해요. 이건 내 문제니까 내가 안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강제로 시키는 거예요. 정치 안 해요. 제가 안 해요. 이건 내 문제니까 내가 안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강제로 시키는 거예요. 정치 안 해요. 제가 안 해요. 이건 내 문제니까 내가 안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강제로 시키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죠. 제 아버지가 김대중이 목포에서 잡았었다고. 그런 적이 있었다고 했어요. 네. 취조하던 분입니다. 취조하고 잡았다가 직결처분 감인데. 예. 예. 그때는 직결처분 감인데. 예. CID에서 네. 우리도 조사를 좀 하자. CID에서. 그 하는 행위가 예. 보통 놈이 아니다. 가만히 보니까 예. 한 행위가 보통 짓은 아니다. 네. 왜 보통 짓을 아닌가 하면은 해군을 가장했어요. 예. 조금만 지난번에 전혀 지금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역사에 안 나옵니다만은 예, 한 말 좀 자세히 말씀해 역사에 안 나옵니다만 김대중 씨가 해안경비대 뭐 했다고 하는 소리 있죠? 예, 그게 각색입니다. 각색입니까? 그래, 엉뚱한 일. 거꾸로 각색을 했어요. 김대중 씨가 네. 해군의 해안경비대 배 하나를 탈취해서 그 배를 가지고 거꾸로 치고 들어올렸던 겁니다. 예. 그러다가 잡혔어요. 그게 잡혔습니까? 그래서 잡혔으니까 그걸 잡는 게 그때는 해안경비대가 우리 해안경비대라는 건 거의 형편이 없었고. 그러니까 아버님은 그때 이제 목포 경찰서에 있었습니까? 목포 경찰감찰서 부서장으로 예. 그때 사찰 담당 부서장이었습니다. 예. 그거 담당이에요. 사실상 요즘 검찰 역할을 했네요. 지금 말하면 정보부예요. 정보부. 정보부의 전신입니다, 그게. 그때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는 중앙정보부가 없은 대신에 경찰감찰서라는 것의 한쪽 부분이 그거였습니다. 그 사찰이었어요. 예. 그 해상 방위됩니까? 김대중의 그게 그러면 여순 반란이 같이 반란을 일으킬 목포로 들어오다가 잡혔습니까? 어떻게 했다? 여순 반란 사건. 사건 직후입니다. 직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아버지가 지휘를 해가지고 잡혀 들어왔어요, 참. 바로 잡았군요. 왜 지휘를 해가지고 잡혀드는 거면 경찰은 무반동청도 있었고 박격포도 있었고 다 있었거든요. 경찰감찰서에는 2개 중대의 병력이 무반동청도 있고 중기관청도 있고 박격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만치 않았네요. 군인이 가지고 중화기 소대 보통 중화기 중대 중화기 중대는 진짜 중화기 중대가 돼 있던 것입니다. 그 일반 경찰은 겨우 칼빙이에요. 그렇죠. 칼빈 하나 차고 있죠. 그런데 미군이 딱 애만 소총을 준 거는 경찰 감찰밖에 없습니다. 애만이 더 센데. 애만은 칼빙하고는 상대가 안 되죠. 칼빙은 애만하고 상대가 안 되죠. 그리고 그때 국방경비대는 뭘 가지고 있었는 줄 아세요? 그때 당시에도 국방경비대라는 건 있었습니다. 일제 장비 안 가지고 있었습니까? 일본식 99. 일본식 99식 초총 가지고 있었어요.
9구식 38식 가지고 예. 있습니다. 근데 6.25 나설 참. 그러니까. 심하세요. 예. 국방경비대하고 경찰기동대하고는 하늘 땅 차이입니다. 예. 경찰이 좋았어요. 훈련도 그랬고. 네. 그게 있었으니까 그런 반란 일으키려는 놈들 다 잡아냈어요. 아, 그거 참 이면도 재밌네요. 활약적으로. 반역적으로 안 되니까요. 네네. 아무리 김대중신의 그 젊은 애들이 예. 무슨 무기를 가져봤자 9구식 총이나 38식 총 겨우 어디서 구했겠지. 네. 애만조차도 구경을 못 하는데 그 얘기가 안 되죠. 그래서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너무 그 기동대가 예. 화가 나니까 예. 총을 들이대니까 아, 네? 대중시 편에서 예. 몇 사람도 안 되는 놈들이 예, 예. 총을 안 들어댔으면 아. 그렇게 무자비하게 그 놈들 두드러 패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 그 동네 본래 저 끈끈한 동네인데. 그러니까 예. 이 젊은 애들 경찰 기동대도 화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막 죽을 두드러 뻔했어요. 패고 예. 하는 거를 예. 아버지는 그 기동대 쪽은 아니가 기동대는 경감이 따로 있어요. 예, 예. 예. 그 아버지가 그만둬. 나한테 보내. 내가 취조할 거야. 예. 이제 정식으로 처리하자. 정식으로 처리하자. 예, 예. 그래서 불러다가 얘기를 해보고 전향을 아버지 말씀은 전향을 시키려고 그랬대요. 김대중을. 예. 노력을 아버지가 하셨답니다. 예. 근데 들어보니까 어떻던 거예요? 하셨는데 이놈이 안 듣더라고요. 아. 안 듣는데 예. 그때 CID가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CID하고 같이 일을 했다고. 예, CID 그래. CID가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는지 군대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아, 군인 행세를 할 수 있는. 예. 예. 김대중이 군인 행세를 했단 말이에요. 해군 행세를. 그렇죠. 해군이 전혀 아니고 해양 경비대가 아니면서 네. 해양 경비대 행세를 했어요. 예, 예. 그 건에서만은 네네. 잡힐 때만은 예. 그랬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돼 있는지를 모르겠다. 그거를 조사를 해야겠다. 예. 자기네 조사를 해야겠다. 예. 그걸 자기는 미군은 조사를 안 할 수가 없다. 그럼 미군이 조사를 한다. 그럼 미군에 다오 예. 양도를 해라. 아, 그 신병을 글로 넘겨. 신병을 미군한테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넘겼어요. 아, 예. 방법이 없으니까. 예, 조사를 좀 하고 미군한테는 못 당했으니까. 그렇죠. 아유, 끝발이 이제 안 되니까. 넘겼더니 예, 근데 어떻게 됐어? 목포에서 그 CID가 몇 사람도 안 되는 CID가 취조를 하는 게 아니라 예. 데리고 갔어요. 서울로 갔습니다. 네? 어디로? CID 본부로요. 8군 사령부가 있는 CID 본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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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D 본부로 데려갔어요. 예. 그래가지고 살려준 겁니다. 미군이. 그럼 그때부터 미국이 살려줬네. 미국이 살려준 게 김대중이는 순전히 미국이 살려줘서 살았어요. 예. 지금 북한 핵 문제의 책임이 북한과 미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 아무 그 책임하고 상관없는 한국으로 돌아오는 이런 우리가 어리석음을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햇빛 정책은 아까도 말했지만 그건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더 큰 성공을 할 텐데 북미 관계가 나빠가지고 못했다. 이거 여러분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내용도 세상에 제가 처음 알리는 내용이에요. 세계에 유일한 냉전으로 남아있는 곳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 평화상을 주냐고 아무 일도 없는데 이런 게 노벨위원회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김대중 씨는 그걸 알기 때문에 무리하게 햇볕정책을 추진했고 햇볕정책 중에서도 남북 정상회담을 무리하게 추진을 했단 말이에요. 무리하게 추진하려다 보니까 북한 김정일이가 거기 협조를 안 해주잖아요. 김정일이는 뭘 원합니까? 이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이 간 거 아니에요. 그 돈이
1, 2푼이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15억 달러라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노벨상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지금 우리가 통일을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쓴 이 네 페이지에 왜 노벨상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극의 원흉인가를 내가 썼단 말이에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선동을 해야지 주민들이 더욱더 세게 외치기 때문에 네. 트랩에서 내려오는 순간 김대중이 흰기 들고 북한에서는 백기를 흰기라고 합니다. 네. 흰기 들고 항복하러 왔다라고 뒤에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 쩔룩쩔룩 거리면서 오는 김대중의 모습을 보라라고 굉장히 센 이야기까지 막 하는 거죠, 뒤에서.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더욱더 김정일이 실제로 김대중을 항복시켰구나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더욱더 김정일 장군을 만세를 외친 겁니다. 전달할 수 있는 저는 그걸 쇼핑백 몇 개를 전달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쇼핑백에 들어갈 수 있는 액수겠죠. 근데 이제까지 이 사람들 개나 소나 진짜 추천을 해서 10몇 년간 했잖아요. 안 됐잖아요. 추천을 제대로 된 사람이 해야 노벨상을 받을 거 아니에요. 노벨상 추천자로서 제일 좋은 게 노벨상 추천할 수 있는 추천 권한을 가진 카테고리가 여러 사람이 있어요. 여러 카테고리가 있다고요. 그 중에서 마지막에 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 추천할 수가 있어요. 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사람이 추천하면은 갑자기 대학교 입학할 때도 외교부 장관이 추천했는지 아니면 외교부 주사가 추천했는지 따라가지고 추천장의 그 비중이 달라지잖아요. 처음에 사실은 김한정 씨가 김대중 씨의 노벨상 추천장을 받으려고 한 사람은 만델라예요. 만델라의 추천장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오랫동안 공을 들였어요. 근데 만델라가 조금 호가가 좀 지나쳤어요. 그래서 만델라가 돈을 너무 크게 요구하니까 그러면 아시아의 만델라가 그냥 그 만델라의 딸이 한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왔잖아요. 아버지 시계 가지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이제 만델라 포기하고 두 번째로 추천장 받기 만만한 놈이 어딘가 하고 자기들끼리 살펴보니까 제일 만만한 게 동티모로잖아요. 왜냐하면 호로타는 96년도에 벨로주기하고 같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동티모로는 그 사람들은 지금 urgent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조금만 주면 자기들은 100% 다 우리한테 도와줄 그런 입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티모로랑 우리가 커넥션이 이렇게 된 것이죠. 근데 유종근 지사가 아까 뒤에도 내가 그런 거 썼는지 다음 페이지에 그런 거 썼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사람들이 왜 자꾸 유종근 지사가 나오는 거 하면 자기들 주위에서 자기들 이너서클끼리 대통령의 속마음을 전달할 사람 중에서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종근 씨가 대표로 뽑히는 거예요. 유종근 씨는 조금 리모트하지만은. 근데 유종근 씨는 인시던틀이 김한정이랑 럿거스에 같이 있었잖아요. 김한정 씨가 럿거스에서 박사학위 를 아마 유정권 씨 추천장을 받고 아마 럿거스에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김한정 씨가 대통령 공보비서로 있을 때 유종권 씨는 대통령 경제 고문인가 그걸로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92년도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뿔뿔이 헤어질 때 김한정 씨는 이제 할 일도 없고 하니까 대통령이 영국 가버리고 하니까 자기는 럿거스에 공부를 더 하러 갔는데 유종근 씨의 추천장을 받아서 럿거스에 갔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유종근 씨가 럿거스의 경제학 교수로 그렇게 세상에 알려져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게 조금 과장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 한국의 대통령이 가는데 쩔룩쩔룩한 저 걸음걸이를 바라라고 해서 인격 모독적인 그런 어떤 발언까지 했다 그런다면은 이거 참 치명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관계에 대해서 이제 저는 기자니까 제 개인 감정보다는 여러 사람의 입장을 들어봤더니. 자, 그럼 그 당시에 열렬하게 환호했었던 그 평양 그 주민들은 환호를 했지만은 그 환호한 것이 김정일을 위한 환호였지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환호는 아니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조선을 북조선에다 이렇게 바치러 왔다. 항복하러 왔다. 예.
그 마이크를 뒤에서 주민들에게 확성기를 틀어대니까 그것에 더 열광을 했다. 이제 통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었다. 그것 때문에 열광을 해서 김정일 장군에 대한 만시삼창 내지는 열창을 그렇게 열렬하게 환호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노동당 간부 A씨의 당시 상황은 상당히 북한 전역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네. 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차 속에 느닷없이 이제 본인이 예. 충격적인 이벤트를 펼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탁 타지 않습니까? 합승하지, 예. 동승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제 첫 마디가 뭐 오는데 무섭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물었다. 예. 그리고 무서웠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 이런 이야기를 겁박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던졌죠. 예. 만약에 네. 장 의원님께서 대통령이신데 네. 북한에 정상회담을 하러 갔습니다. 네. 그런데 상대방으로 나온 사람이 누가 됐든 간에 네. 차에 타자마자 예. 예정에도 없이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동승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무섭지 않습니까라고 질문을 했을 때 네. 과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죠. 예. 뺨을 때리죠. 예. 근데 네, 그 당시 사장없이. 그 당시 창문 열고 그냥 던지죠. 그럼 장 의원님께서 그 밀어내죠. 당시 정상회담을 했어야 되는데 네. 불행히도 그렇게 되지